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얘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 요즘 여기저기서 전기차 죽었다, 뭐 살 사람들은 다 샀다, 지금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이야, 뭐 요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요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결국은 전기차로 가고 지금도 전기차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요거 저거 막 따져가지고서는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름밥 먹으면서 50살 먹은 이 장진택도 전기차로 갈아탔잖아. 와이프한테도 전기차 사줬잖아. 이것만 봐도 전기차라니까. 아저씨들도 전기차야.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왜 전기차가 한풀 꺾였다, 살 사람들 다 샀다, 이게 전기차 안 팔린다, 뭐 요런 얘기가 왜 나오나 해서 진짜 그런지 데이터를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카이즈 데이터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유료 사이트 카차트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휘발유 이렇게 줄었죠. 휘발유 이렇게 줄은 거 보이고, 디젤은 좀 많이 줄었네요. 디젤 경유 이거 좀 많이 줄었고, 하이브리드는 좀 늘었네.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는 늘다가 조금 둔화되긴 했구나. 여튼 이것만 대충 봐도 전기차 판매가 한풀 꺾이거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성장세가 쭉 올라가다가 성장세가 좀 둔화되기는 했지. 2020년도나 2021년도 이렇게 보면은 판매량이 쭉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거의 뭐 정점 찍은 것 같고, 23년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2022년이나 23년 모두 연간 한 16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22년이나 23년 비슷한 수준으로 전기차는 팔리긴 했어요. 23년에는 늘지 않고 유지된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 할 전기차 신차가 없었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전기차 신차가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이렇게 전기차 판매량 확 늘 때, 이때 아이오닉 5도 2021년도에 처음 나왔고, EV6도 같이 나왔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 Y도 이때 나왔어. 대단한 전기차들이 다 2021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보시면은 아이오닉 6도 나왔죠. 이 택시로 많이 돌아다니는 아이오닉 6. 그리고 니로 EV, 코나 EV도 2022년도에 나왔는데, 23년도에는 EV9, 토레스 EVX 같은 딱히 많이 팔리지 않는 전기차들이 나왔어. 2023년도에 가장 돋보였던 전기차는 사실 중국산 모델 Y죠. 이게 진짜 히트 상품이었지, 이게. 그리고 이제 올해 2024년에는 아이오닉 7 나오는데, 좀 있으면 이제 아이오닉 5 부분 변경 모델 나오고, EV6 부분 변경 모델도 나와요. 상품성 쭉 올라가면서 잘 팔리겠죠. 그리고 기아 EV3, 소형 SUV인데 전기차 아주 단단하게 잘생긴 EV3, 요것도 나온단 말이야. 올해도 전기차 계속 좀 잘 팔릴 것 같고, 참고로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요,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1월 달에 이렇게 푹 패이죠. 1월 달에는 거의 전기차가 안 팔렸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발표하는 거를 매년 2월 정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월에는 전기차가 거의 팔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1월에 팔리는 전기차는 대부분 보조금 없이 팔리는 고가 전기차들 있잖아요. 막 8천만 원 넘어가고 막 이러는 거, 테슬라 모델 뭐 X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좀 팔리고 1월 달에는 거의 전기차는 안 팔려요. 그래서 이 도표만 이렇게 쭉 보셔도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건 아니죠. 다만 이렇게 성장세가 이렇게 되다가 성장세가 좀 둔화된 거는 맞아. 디젤은 이제 점점 우리 생활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는 늘고 있고, 가솔린도 약간 늘기는 했는데 뭐 이해는 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반에 딱 살 때 좀 부담이 되지. 그냥 뭐 전기차 살려면 5천만 원 이상 뭐 들어가야 되네 뭐 이 생각이 들잖아요. 보조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4천만 원대 뭐 이렇게 하고, 뭐 3천만 원대 후반에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들지만, 어지간한 전기차 살려고 그러면 5천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죠. 게다가 이 보조금도 점점 매년 줄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돈 막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전기차 내려놓고서는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과연 돈 막 따지면은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정말 이득일까? 아주 조목조목 아주 쪼잔하게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쪼잔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일단 대상 차종을 아이오닉 5랑 투싼 요렇게만 따져볼게요. 요 아이오닉 5나 투싼 뭐 차 크기도 비슷하고요. 각각의 영역에서 또 꽤 많이 팔리는 대표 차종이기도 하고, 실제로 투싼 살까? 아이오닉 5 살까? 내연기관 살까? 전기차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기도 합니다. 어지간한 옵션들 다 넣고 뭐 4륜구동 모델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투싼 1.6L 터보 가솔린 모델 요 4륜구동으로 하면 대략 3,500만 원 정도 써야 돼요. 투싼 하이브리드의 4륜구동 요거 하면 대략 한 4천만 원. 그리고 아이오닉 5
5 듀얼 모터 4륜구동 요걸로 산다 그러면은 대략 실제 들어가는 비용 한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한 5,200만 원 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요것만 딱 보면은 가솔린은 3,500, 하이브리드는 4,000, 전기차는 5,200. 당연히 처음 살 때는 전기차가 확실히 부담이 되죠. 투싼 가솔린 대비 아이오닉 5 전기차 사면은 한 1,500만 원, 1,700만 원 정도가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연비랑 연료 가격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하면은 뭐 1,600 나누기 뭐 12.5 뭐 이렇게 하면은 대략 한 130원 정도가 든다고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투싼 하이브리드 따져보면은 요거는 1km 달릴 때 대략 100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5 듀얼 모터 1kW 시당 한 300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따지면은 대략 1km 달릴 때 60원 정도. 요걸 기초로 해서 대략 한 10만 km 정도 달렸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투싼 가솔린은 연료비로 1,300만 원을 써야 돼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대략 1,000만 원. 그리고 전기차 아이오닉 5는 대략 60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들어간다고 이제 계산이 돼요. 10만 km 달렸을 때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정도만 따지면은 전기차로 10만 km 달리는 게 돈이 덜 들어가죠. 그러니까 10만 km 달려서는 전기차 비싼 거 값을 못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 10만 km 타면서 기름만 넣고 탑니까? 10만 km 정도까지 달리면 만 km마다 엔진 오일 교환해줘야 되잖아. 엔진 오일 교환하는 거 보통 한 15만 원 들어가지 않나요? 이것만 해도 한 150만 원 추가돼요. 반면 전기차는 10만 km 달릴 때 냉각수 보충, 뭐 브레이크액 한번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요 정도. 냉각수 보충이나 뭐 브레이크액 이런 거는 내연기관 차들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해서 가솔린차, 내연기관 차에 들어가는 거 외에 이제 다른 돈이 들어가는 거 딱히 없고, 게다가 전기차는 회생제동 같은 거 많이 쓰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안 단단 말이야. 게다가 자동차세. 투싼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모두 이제 1.6리터 매년 한 22만 4천 원 정도 자동차세 내야 돼요. 전기차는 자동차세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면은 그래도 총 비용 따지면은 전기차가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해요. 한 20만 킬로까지 가면은 전기차가 돈으로 따져도 더 이득이긴 한데 한 10만 킬로까지만 해도 전기차가 돈이 좀 덜 들어간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주행감, 엔진 파워 이런 거 따져봐봐. 투싼 1.6리터 터보 해봤자 180마력이에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해봤자 215마력이야. 근데 아이오닉 5 듀얼 모터 320마력, 토크도 61.7, V6 3.5 이거보다도 더 파워풀한 파워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 듀얼 모터 전기차를 탄다는 거는 1600cc짜리 터보 이런 거 타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야. V6 4리터 막 콕 나가는 거 막 이런 거 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훨씬 더 진짜 잘 나가요. 달릴 때마다 막 후련해. 막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 확 나가는 이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돈으로 따지거나 뭐 따지려면은 진짜 이거 진짜 한 1,000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아? 게다가 실내 공간 이런 거 따져보면은 전기차가 더 넓어요. 투싼보다 아이오닉 5가 더 넓단 말이에요. 실내 공간 활용도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오닉 5에는 V2L 기능 있잖아. 캠핑이라도 가게 되면 전기장판에 전기 온풍기도 켜고 전기 그냥 마음껏 쓰면서 캠핑할 수 있잖아. 나무에 불 붙여가지고서는 막 고기 굽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전기 프라이팬에다가 고기 구워 먹고, 나무를 떼는 거는 진짜 낭만 때문에 떼는 거지 고기 먹으려고 막 불 떼고 이러지 않아도 되고, 훨씬 더 깔끔하게 훨씬 더 편리하게 캠핑할 수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 다 조목조목 다 돈으로 다 해가지고 따지면은 전기차가 과연 비싸다 뭐 요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다만 집에도 충전기가 없고 회사에도 충전기가 없어. 나는 충전하는 게 걱정이야. 이런 분들은 내연기관 쪽으로 가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게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충전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여기저기 계속 충전기는 생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주유소는 사라지면 사라졌지 새로 개업하고 이런 주유소가 그렇게 이제는 많지 않아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차는 사긴 하는데 이거 뭐 거의 타진 않을 거야. 그냥 혹시 몰라서 차 한 대 그냥 사놓는 거야. 이런 분들은 사실 진짜 어쩌다 한번 시동 걸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는 거면은 그냥 가솔린으로 가는 게 좋죠.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이 꼭 차를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카쉐어링도 많고 뭐 단기 렌터카 이런 것도 또 많으니까 굳이 뭐 차가 필요 없어 그러면 안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도 전기차를 타긴 하지만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쭉 잘 나가는 거. 엔진 소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밟으면 밟자마자 쭉쭉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거. 그래서 그냥 달리는 기분이 그냥 좋아. 달릴 때 스트레스가 막 풀리는 느낌이야. 그리고 충전할 때마다 그러니까 거의 배터리가 바닥까지 갔을 때 가득 충전 쫙 하면은 대략 한 15,000원? 뭐 많이 들어봤자 18,000원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EV6 GT를 지금 한 1년 반 타고 다니는데 2만 원 넘게 돈을
이거를 써본 적이 없어. 제일 많이 써본 게 18,300원인가 뭐 이게 최고예요. 그 전에 카니발 타고 다닐 때는 가득 넣으면 막 10만 원 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막 이렇게 돈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좀 폭넓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미래도 좀 생각해보고 그냥 내 돈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넓게 봐봐. 우리 지구를 생각해봐봐. 우리 공기 이런 걸 생각해보자고. CO2 뭐 배출이 많이 돼서 뭐 지구 온난화가 되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뭐 이런 소식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상기후 같은 게 생기고 지구 온난화 그래서 뭐 겨울이 추운 날 며칠 빼놓고는 그냥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 지나가고 여름은 또 엄청 무덥고 그리고 뭐 봄과 가을 상큼한 봄과 가을은 휙 지나가는 것 같고 왜 이런 게 다 시작이다. 이게 계속 지나가면은 막 빙하가 녹고 막 이러면서 지구가 진짜 물로 넘칠 수도 있고 막 이상기후 나오고 막 이럴 수 있다고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직은 많이 이상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딱히 와닿진 않지. 그냥 겨울이 겨울 같지 않네? 여름에 너무 덥네? 요 정도로만 지나가는데 이거 몇 년 지나면은요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 뭐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죠. 요런 거 생각을 좀 해보면은 나부터라도 좀 전기차를 타는 게 조금이나마 CO2 배출량을 좀 이렇게 줄이는데 한 일조를 하고 지구를 조금이라도 더 구하는 것 같은 요런 생각도 좀 들잖아. 게다가 세계 각국에서 2030년부터는 뭐 내연기관차 엔진차 등록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하겠다. 뭐 요런 나라들 많죠.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도 요거에 맞춰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은 모두 단종하고 전기차만 만들어 팔겠다. 뭐 이러고들 있잖아. 결국 다들 전기차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사가지고 뭐 이게 잘 모르겠어요. 뭐 회생제독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 이상해요 저거 이상해요 막 멀미가 나. 이러지 말고 일찌감치 전기차로 넘어가세요. 어차피 다 전기차로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인프라가 아주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세계적인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를 만드는 나라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배터리 LG, 삼성, SK 배터리가 나오는 이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딨어. 이런 나라는 진짜 전기차 사야지. 기름 한 방울 나지는 않는데 배터리는 글로벌 탑 3개가 우리나라 회사야. 당연히 전기차 사야지. 게다가 전기차 사면 보조금도 줘. 이런 나라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는 대한민국 부러워해. 나도 한국 가서 살면 나는 당연히 전기차 산대. 이런 유럽 사람들은 진짜 한국 부러워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전기차 사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전기차. 마지막으로 전기차 최고 장점. 여기서는 진짜 다 설득당할 거야. 전기차 타고 다니면요 길가에서 이렇게 시동 걸어놓고 뭐 히터나 에어컨 틀어놓고 주차장이나 뭐 길가에서 누구 이렇게 기다릴 때 에어컨이나 히터 켜놓고 음악 듣고 이러고 있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눈치 보이거나 뭐 이러지도 않아. 그냥 에어컨 세게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있어도 돼. 근데 그거를 그대로 뭐 카니발 디젤 같은 거 타고서는 에어컨 팍 켜놓고서 길가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 뭐야 이게 막 이러면서 다니면 뭐 눈치 보이고 막 그럼 시동 꺼놓고서 이렇게 달달달달 떨고 막 뭐 이러고 있다가 딸 데리러 이렇게 학원 앞으로 갔는데 딸이 탁 타서 아빠 왜 이렇게 추워? 뭐 이러잖아. 또 그러면 그때 또 시동 걸어가지고서 조금 있으면 히터 나와. 이러고 있잖아. 전기차는 누구 기다리고 뭐 막 이럴 때 시동 걸고 에어컨도 켤 수 있고 막 히터도 켤 수 있고 이거 진짜 짱이에요 이거.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는 전기차다. 요거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전기차 몰고 딸 픽업하러 빨리 가야 되거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